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비상행동의 공동운영위원장 주재준입니다. 예. 자, 여기서 비상행동 그러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 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입니다. 네. 예. 자, 이 비상행동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예. 주재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이잖아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그 계엄 전에 뵙고 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보니까 11월 19일 날 나와서 네. 뭐 하나로 모아지는 촛불 저로에게 놓치지 말자 해가지고 했는데 좀 이따 계엄 때렸어. 그런데 뭐 저희들은 뭐 촛불이 거대하게 커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계엄으로 이것을 막을 수밖에 막으려고. 없다.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하죠. 예. 어쨌든 살아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별 말씀요. 네. 뭐 김태형 수고대상 아니셨어요. 김태형 의심제자 박사님도 뭐 저랑 뭐 비슷한 네, 처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아직 살아서 방송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요. 3,000명 뭐 영향병 네.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같다라는 게 또 맞습니다. 문제예요. 예, 오늘 맞습니다. 제목이 설마 하거든요. 예. 설마. 예, 자, 이게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걸 이유가 있으실 텐데. 사실은 설마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계엄 전으로 가면 설마 계엄을 할까? 설마 했죠. 했죠. 예. 그리고 설마 서부 지원을 때려 부숴 설마 폭동을 현실화됐죠. 일으켰고. 예. 네. 그리고 설마 구속된 윤석열이 제 발로 구치소를 나와? 나올 수 있어? 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저 2월 말 3월 초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하면 선거가- 증거가 뭐 겹겹이 쌓여 있고 예.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네. 2월 말 3월 초였는데 지금 3월 말이 다 돼서 예. 지금도 안 잡고 있어요. 100일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면 100일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직 선거를 안 하고 잡고 있다. 있죠. 그 설마가 계속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하죠. 예, 이러다가 윤석열이 기각돼서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또 아니 이러다가 대선 갔는데 내란 윤석열 세력이- 내란 세력이 재집권하는 거 아니야? 설마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이런 뭐 갖가지 그 음모설과 설마가 불안과 예. 공포로 지금 네. 시민들을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네. 이게 내란이 진압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것을 넘어서서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기각돼서 돌아와서 핏바다에 잠기게 만드는 거 아니야?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 예, 그런 건 뭐 이거 감정적으로 딱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러면 계엄에 면죄부를 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자신감 없죠. 윤석열이. 그러면 뭐 또 때리지. 끝 때리고 또 때리고 뭐 계속 그럴 거라고. 근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계엄을 또 때릴 때 국회에서 반대해서 이거 또 해제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걸 예상해서 윤석열이 이번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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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자체가. 문제는 이 설마가 쭉 이어지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좀 안 좋은 흐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세에서. 그런 관측이 좀 많은 게 사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요. 네.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극우 내란 세력이 요구했던 게 한덕수 판결 이후에 먼저 해라. 윤석열을 해라. 그런데 정현식 재판관 12월 27일 날 주심이잖아요. 정현식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이거부터 한다. 스스로 얘기했어서요. 맞습니다. 스스로 얘기했었다고요. 걷다가 심지어는 선입 선출이라고 먼저 접수된 것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한덕수는 2주 후에 됐어요. 예.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 2주 후에 됐다고. 당연히 그러면은 먼저 걸 해야지. 윤석열을 먼저 했어야 되는 예. 건데 지금 극우의 얘기대로 사실은 한덕수를 먼저 한다. 그리고 지금 극우의 얘기들이 또 다른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보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애들이 마지막 얘기하는 게
3월을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흐름이 안 좋다. 예, 엄중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요구하는 것들이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면서 관철되고 있다. 맞아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이 안 좋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고요. 예. 근데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뭐 일부 많은 사람들은 27, 8일은 되지 않겠냐 이런 낙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선고가 이제 월요일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런 커다란 선고를 하고 나면 다음 날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요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 있는데 수요일은 불가합니다. 이재명 선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고3의 예비고사가 있어요. 수능 예비고사가 있어요. 이게 왜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근처에 고등학교가 3개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날 휴교령을 내리는 것으로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럼 그 3곳만 모의고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 수요일 날은 안 된다. 수요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목요일 날은 헌재에 뭐 정기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날 또 안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금요일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빠르면 금요일이다. 28일이다. 빠르면 28일이다. 이것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4월입니다. 그러면. 18일이면. 그러니까 이제 4월 18일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직감적으로. 떠올라요. 네, 떠오르게. 설마 그때까지 갈까 했는데 네. 거의 4월로 진입하는. 끔찍한 결과. 자, 그러면 이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는 거 이게 그 내란 세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한덕수 맞습니다. 먼저 해라. 왜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사실은 이제 연기 전술이죠.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이고 연기 전술입니다. 무조건 한덕수를 먼저 판결하면 그 뒤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버는데 3월 26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항소심 선거공판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아마도 선거공판 나오면 또 구구 세력들의 뭐 보수 세력들 아니죠. 내란 구구 세력이죠. 내란 세력들의 극심한 이제 뭐 준동이 있을 거고 아마 그러면 또 여론이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도층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중도층을 지금 진도층을 흔드는 방식으로 중도층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8일로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음모다. 음모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중요한 점은 확실하게 헌법재판소에 빌런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있다. 그렇죠. 원래 2월 말 3월 초 차가 넘치잖아요. 네 가지 이 항목별로 포고령에 대한 위헌 문제, 그 국회의 침탈, 성관이. 그리고 성관이 이 것과를 포함하여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연기되는 것은 빌런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4월 18일 날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만약에 임기 만료에 사임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기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제로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기각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4월 18일까지 끌고 가는 것을 굉장히 정확한 목표로 할 거다는 거.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일정 정도 동의하는데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 그다음에 그 이후 이제 여론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4월 18일까지 연기해도 된다고 생각되면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예.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든가, 뭐 또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형이 나왔다든가, 또 중도층을 비롯한 여론이 그렇죠. 안 좋게 돌아간다든가. 예, 그렇죠. 그러면 4월 18일 가기 전에 기각할 가능성도 아니 기각이 아니라 인용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 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네.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짱 보고 있다. 예, 짱 보고 있는데 예. 어떤 맥락을 좀 읽어야 되냐면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탄핵에 찬성하는 그 퍼센트율이 한 58% 정도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반대하는 게 36%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보다 낮아요. 네. 40%.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6%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8%와 36% 사이에 20% 정도가 중도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뭐 여론조사에 등락은 있지만 한 중도층이 그런 정도 20에서 25%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아주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못 믿어하는 그런 여론을 아마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분위기 좋다. 우리가 해도 되겠다 싶으면 18일 이후로 미뤄서 그렇죠.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만약에 이게 100일 넘어서 계속 늦어진다. 예. 4월 18일까지 이제 쭉쭉 간다. 예.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걸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막 뜨고 있는데요. 김성훈 경호 차장, 네. 이광우 경호 본부장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조금 전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이제 뭐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건 검찰이 출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장실질심사 하는데 검사가 나가서 이 사람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영장 청구만 하고 영장 청구는 했는데 구속까지는 이제 안 할 생각이다. 너무 노골적이죠. 너무 노골적. 심우정 이상이네. 예, 직위원 심우정 이상. 너무 노골적입니다. 너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공무집행 방해에 공범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김성구가. 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경호처의 그 무궁화폰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내란 세력 노상원도 갖고 있었고 김건희도 갖고 있었고 뭐 여인영이니 뭐 이런 사람 내란의 핵심 세력들 비아폰 무궁화폰으로 그 서버가 경호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버를 지금 증거인멸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성훈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비아폰 서버가 작년 4월부터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다 드러나는 순간 여기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집니다.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외환죄, 전쟁 유도죄까지도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증거들도 여기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거든요. 이게 핵심 트리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김성훈이 맡고 있고. 김성훈이 맡고 있고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여기에 저는 심우정도 법무부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사실은 이제 내란과 계엄 이후에 국민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행정부 권력이나 사법부 권력은 바뀐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진짜 극히 일부가 구속됐을 뿐. 걷다가 윤석열은 지발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상목도 이럴 줄은 몰랐죠. 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월요일 날 한덕수 기각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한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사법부 그대로 있어. 일부 군인들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극히 일부. 그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언제.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과 계엄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설마가 계속 현실화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설마 하는 게
좀 두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예. 자, 근데 만약에 저들의 의도대로 기각이 되었다. 만약에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간 끌다가 기각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각까지는 가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렇죠. 기각까지는 무조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12월 7일자도 사실은 100만이 모였지만 탄핵 소추 가결 못했고요. 12월 14일 날 200만이 모이니까 겨우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그 200만 때 제가 여의도에서 있는데 제가 한 그래도 한 20-30년 정도 여기 운동 진영에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을 보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죠.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가 다 포위당했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세력이 이탈해서 탄핵에 탄핵에 동참하면서 됐는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21일 날 남태령 투쟁할 때도 그때 했죠. 윤석열 날아갔는데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어요. 6명 빡빡 했을 때 농민들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영하 19도의 그 엄청난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남태령의 경찰벽을 넘었고 관저까지 왔거든요. 그 결과 한덕수가 파면됐고 결국 최선명이 어부지리로 결국 2명을 한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하면 윤석열이 경호처 총칼 뒤에 숨어서 껐었죠. 그거 누가 했냐면 민주노총이 앞장서. 한남동에 키세스 시위 있었죠. 1월 3일부터 4일, 5일, 6일까지 엄청난 투쟁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구속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들은 그대로 지금처럼 그대로 거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국민들이 함께하면서 지금 돌파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더 운집하고 더 결합하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싸운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이 실패한 것도 결국 국민항쟁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도 국민항쟁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한덕수를 쫓아내고 파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도록 밀어붙인 것도 국민항쟁이고 윤석열 구속시킨 것도 국민항쟁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항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이제 국민들은 이제 탄핵 소추안 통과됐고 구속도 시켰으니까 이제는 법에 맡겨보자 해서 쉬자 바로 나쁜 짓을 시작하는. 저희들도 비상행동 차원에서도 우리들의 라이브가 있었다. 라이브함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은 다 될 거다. 이런 정도면 2월 말 3월 초 이런 정도는 다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권력은 거대하고 저항도 아주 한국 사회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이끌어온 것은 결국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나섰을 때만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기각을 막아내거나 혹은 거꾸로 기각되었을 때 윤석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죠. 끌어내려야죠.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국민의 마지막 싸움이 남은 건데요.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비상행동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상행동의 의장단 14일째 오늘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절한 단식이고요. 사실은 제가 아는 박서군 대표 같은 분은 작년에 그 칠순 잔치를 하신 분이고, 칠순 잔치.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랑 이제 아침에 이제 단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목욕탕에 같이 가는데 이게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박성원 대표가 어느 날 그 계단을 제대로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도 참 저는 저 박성훈 대표가 40대부터 제가 오셨으니까 제가 20대부터 오셨으니까
연세가 많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투혼을 발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운집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100만이 또 다시 한번 운집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더 많이 모여주십사 이런 얘기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꼭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국민 총파업을 통해서 파면의 길을 열자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따끈따끈한 저희 이제 비상 행동의 공동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데요. 민주노총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3월 27일 날 국민 총파업을 하겠다는 국민 총파업.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시고요. 민주노총이 선두에 서서 총파업을 하시고 국민들 다 같이 하자. 농민들은 출하 거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인들은 철시를 하시고 문을 닫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수업 거부 동맹 휴업을 해서 거대하게 모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6월 항쟁이네요. 그렇죠. 일선을 놓고 파면의 길을 열자는 거예요. 마지막 너무 지금 위험하니까 상황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또 농민들도 남태령 시즌 2 다시 온다. 다시 트랙터 끌고 오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막으면 거기서 또 싸우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민들 지금 엄청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농사 딱 들어가서 엄청 바쁘신데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 그렇죠.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는 한, 파면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봄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그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주 화요일 또 남태령부터 오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수요일 날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목요일 날 윤석열 즉각 탄핵 민주 수호를 위한 시민 주권자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벌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민들도요 함께해 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연가 내시고 연차 내시고 반차 내시고 그리고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나 한 끼 굶고 또 뭐 하루 굶고 탄식이 함께 하시면서 저녁 때 촛불로 결합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탄핵 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실제로 승리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책의 한 장 한 장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항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총력 투쟁을 한다면 윤석열은 분명히 기각되면 제2의 계엄을 시도합니다. 당연한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 계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능히. 맞습니다. 100만 명이 나가면 진압을 못해요. 그러죠. 어떻게 진압합니까? 이 그렇죠. 숫자를. 맞습니다. 이걸 진압하려면 군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동원해야 돼요. 군경을. 근데 그 정도로 동원하면 군인들 경찰들이 동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윤석열 최측근 일부나 또 동참하지. 1차 계엄이 실패한 이걸 본 군경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대고 총을 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소수일 때는 몰라도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도 뭐 헌재에서 처리 안 해주면 우리가 처리해야죠. 200만 명이 모여서 하야할 때까지.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명확합니다. 거짓은요 진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짓이 진실을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이 동참하고 함께했을 때 가능한 거라고 뭐 그동안 얘들이 잘해서 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헌재 넘어가 있고 구속됐으니까 설마 했던 거예요. 그냥 이 처리하겠지. 근데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촛불 항쟁 때 100만 명이 모였지만 앞으로 뭐 저는 200만, 300만까지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이 흐름 속에서는 말씀하셨던 설마의 그 흐름, 저들의 음모 좌절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모든 것을 쏟아붓자. 네, 마지막으로. 정말 수십 년 역사의 시계를 수십 년 뒤로 독재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이 내란을 청산하고 극우를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대결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네. 결정적인 역마루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그게 3, 4월입니다. 예. 네, 3월 27일 특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좀 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바쁜 와중에 제가 김태형 박사님이 하시는 세상 읽기 나와가지고 꼭 좀 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달라고 호소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뭐 야당도 같이 힘을 그럼요. 합쳐야 되고. 그럼요. 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민주당 네.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도 열심히 하고, 진보당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뭐 민주노총 전문 네, 학생들 시민들 다 결합해서 끝내죠.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야 된다. 끝장을 그러기 한번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붓자. 예.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뜨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처음에는 좀 설마 해서 기분이 좀 싸늘했는데 마지막에 뭐 보니까 낙관적이네요. 우리가 이기겠죠,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 또 힘차게 힘내서 열심히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